주민자치의 정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1강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지난번 1강은 주민자치 정책의 부모, 정부 정책의 도입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미없다. 이거는 그냥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재미없습니다. 이러한 재미가 없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진담이라고 하는 형태로 2.0을 마련했고요. 이거는 대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를 좀 추구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지나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즉 지방자치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광주,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시, 군, 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가 존재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226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습니다. 이 243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활용해서, 즉 지방자치의 재원은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활용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적 사무를, 즉 지방자치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민이 참여,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가 지방자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흔히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백성들을 민초에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1912년 미국 공화당에서 분리된 진보당이 내건 이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던 개념입니다. 실제 의회제 간접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의 하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고요.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민주주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형태를 말하고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최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가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라는 것이 자기 고장,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치 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치분권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주민생활 관련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폭 위임 또는 부여하여서 지역주민 또는 지방정부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집중된 권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좀 더 이러한 권한들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넘어가는 것, 이 지방정부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가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체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넘어가서 이런 권한들이 행해지는 것을 주민이 자치를 하는 주민자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각과 결정이 정책이 되어 시행되는 것, 그것이 자치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시군구 지방정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히 일하는 것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지역주민의 생각과 결정이 정책이 되어 시행되는 것은 주민자치, 시군구 지방정부가 활발히 일하는 것은 단체자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개요입니다. 이것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가지고 100대 국정 과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대 국정 목표 중에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정부의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부의 자치분권이 녹아져 있고요. 100대 국정과제 중 74번째 과제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74번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고 4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이것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제도 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달리 얘기하면 주민자치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74번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지방자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되실 것 같으면 저희 채널 참여와 자치 5.0 정책연구자 그룹의 구독과 동영상들에 대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강좌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는 댓글과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강좌 한국의 지방자치 변천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